야, 많이 기다렸냐? 아,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말이지. 아니 뭐 주말 이 시간에 차 막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감안해서 좀 일찍 나오지.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쪼잔하게. 야, 10분밖에 안 늦었다. 10분밖에. 알았어, 다음부터 안 늦을게. 야,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잘 먹었다. 야 미안하다. 아,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야, 미안하다. 오늘만 네가 좀 싸라. 다음에 내가 쏠게. 아니 나오면서 왜 지갑을 안 들고 나와? 아이, 사내 새끼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같고 그래. 다음에 내가 쏜다니까. 아니 나오면서 지갑을 들고 나와야지. 저번에도 내가 쌌는데. 아, 미안해. 내가 다음에 쏠게 꼭. 오늘만 네가 내. 지난번 영상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화가 나는데도 정말 화가 나지만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자기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성격도요, 타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중하고 조용조용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본인이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하건 정말로 이제 화가 나지 않는 성격이라면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성격상 표현을 잘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상대방한테 이제 제대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알지만 만만하니까 일부러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보통 문화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참는 게 미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으로 나쁜 행동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걸로 인해 정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는 건요, 미덕도 아니고요, 배려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최악이 참고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다 토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의 분노 표출은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대단히 감정적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방에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감정 표현이 없었잖아요. 물론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에도 감정이 이제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표현을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의 대부분이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 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그런 겁니다. 즉, 이번에 그 사소한 일은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고 진짜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감정이 원인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 입장으로서는 별말 없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선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대화로 얘기가 끝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한 번에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듯이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자신이 참지 못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흥분해서 막 화가 오른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침착하고 정중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옛날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감정을 폭발시킨 거랑 똑같죠. 이번에 나를 화나게 한
바로 그 일을 정확히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느냐? And I knew from the first time I met you. 네, 우선 첫 번째로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추상적인 얘기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내가 했던 어떤 말에 대해서 좀 돌려서 약간 비꼬는 듯이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상대가 그 말을 했을 때 정확히 그 말을 찝어서 야, 방금 전에 너의 그 표현은 내가 듣기에는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찝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야, 너 그런 말투 좀 쓰지 마,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은 대화가 감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개선 방향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불평만 얘기하고 개선 방향을 얘기하지 않아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겠죠.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개선 방안까지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면 아무래도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끝나버려요.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에게 다시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의 생각을 조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해진 서로의 감정을 어느 정도 좋게 정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사항까지만 얘기를 하고 끝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방금도 얘기를 했듯이 모든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팩트여야 해요. 추상적인, 감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대화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감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의 리액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세요. 상대방은 전혀 공감하고 있는 표정이 아닌데 쏟아붓듯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역시 감정적으로 대화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표정이나 말투를 보고 상대방이 공감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중간에라도 상대방의 의견과 상대방의 생각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시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면요, 대부분의 상대방은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 나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하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요, 만약에 개인적인 관계, 즉 얼마든지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관계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대방은 더 이상 만날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바로 끊어버리세요. 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요, 바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처럼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로서만, 그 일로서만 관계를 맺고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철저히 100% 일로서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내가 불편한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횡포가 심하다면 그때는요, 더 참지 마시고 분명하게 법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고소고발해서 조치를 취하세요. 그런 사람은 가만 놔두면 그런 횡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라도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데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면요, 그만두십시오. 꼭 그런 사람과 계속 부딪히며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취할 용기가 없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싶으면은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느라, 그리고 나의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화가 나는데도,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데도 표현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고민거리나 상담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